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린 대로 두 번째 강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문학이라는 게 뭐며 어떻게 쓰이느며 쓸 때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간략한 참격 방법을 했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이 순서가 이제 대개 보면은 인류 역사, 인류 정신사가 발전해온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인간이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언어를 하게 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게 되면서 이제 뭐 편지라든가 이런 걸 먼저 쓰다가 인간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뭐냐면 함께 살아가느라고 분명히 윤리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그 윤리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싸움도 많이 하고 맨날 그랬겠죠. 짐승들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 윤리의식을 자꾸 추적하다가 보니까 결국 뭐에 이르느냐 하면은 신앙의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신앙의 문제가 점점 심오해지면서 깊어지면서 종교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우리가 최첨 단계는 지금 우리가 이제 종교를 얘기할 때 되면은 그걸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어떤 시대 21세기에 봐도 첨단적인 신앙 문제를 제기한 작가다. 그게 이제 니코스 카잔자키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의 자서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자서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은 카잔자키스는 다 흥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니코스 카잔자키스 1957년에 10월 26일에 태어났는데 이때가 이 크레타 섬은 카잔자키스 고향이 크레타 섬이잖아요. 그리스에. 이 섬은 오스만 제국 그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속해 있지 않고 식민지였던 겁니다. 그 식민지 여기서 태어났는데 지금 제가 오늘 주로 딱 한 권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원제목 리포트 그레코라는 그레코에 대한 보고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국내 번역판에는 영혼의 자서전이고 1955년부터 구상을 해서 56년부터 마지막 죽기 1년 전까지 계속 집필을 했던 거다. 그 57년에는 중국 방문 직전 생전에 발표하고 1권과 2권 중 오데세아 부분만 출판사를 보내고 그 후 완성 못한 채 죽은 것이 바로 이 레포트가 됩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영혼의 자서전이고 이건 이제 굉장히 환상과 이런 걸 많이 넣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많은 걸 느끼는데 이 카잔자키스가 매력 있는 이 작가가 세 가지 자기 영혼을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당신이 손에 쥔 활이 올시다. 주님이여.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기소서. 나라는 거는 하나님이 손에 쥔 활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태어난 거다. 그런 뜻이죠.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말아달라. 불이 들지 모른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 아무리 내가 주님은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좀 아껴달라. 그러다가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냥 힘껏 당겨라. 내가 부러진 데는 무슨 상관이냐. 세상만 편안하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난 죽을 수 있다. 그런 자세를 딱 보인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건 이제 변칙법적입니다. 첫째, 그래 말했다가 그걸 부정했다가 셋째, 또 세 번째 다시 진퇴제로 돌아가는 이런 걸 했습니다. 자, 조상. 오스만 제국 치하에서 이라크레온에서 그 생일이 2월 28일이라서 이게 성스러운 금요일이다. 이래서 산파가 얘는 크면 언젠가 주거님이 될 거다.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이 어머니에게 말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카잔자키스를 얘기해줘가지고 카잔자키스가 평생 동안 자기는 언젠가 내가 주교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잔자키스는 그 말을 믿고 완전히 자기도 그냥 성직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 생각하면서 이제 큰 거죠. 그랬는데 크면서 이제 자꾸 성직자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성적 되려면 난 저리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빨간 글자를 보면은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 주교가 한 일이라면 모두 피했다는 게 그 말입니다. 주교가 안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주교가 되려면은 아, 저런 짓거리 나쁜 건데 지금 주교들 본받아서 내가 참된 주교가 못 된다. 주교가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된다. 그 자기는 옳은 일만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 여러분 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도 한번 잘 보십시오.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오늘 강의 들어야 됩니다. 제일 밑에가 메디타리안 지중해죠. 그 바로 위에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테 영어로는 크레타 섬을 보면은 까만 점 이라크레온, 헤라크레온이라고 영어를 말하면 그렇고 러시아 말로 이라크레온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크레타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라크레온이에요. 그럼 이라크레온 시내냐 아닙니다. 한참 들어가요 거기서. 나중에 생각이 나옵니다 사진으로. 그 크레타에서 바로 직진 그 위로 상승 직각으로 딱 올라가면은 넥소스라는 섬이 보이죠. 그 넥소스가 이 나중에 이 하도 탄압을 받아가지고 가족 이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거기서 한참 삽니다. 살다 도로 이제 크레타로 오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크레타 섬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도를 봅니다. 그 넥소스에서 왼쪽으로 쫙 나가면은 섬처럼 보이지만 이게 페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페로폰네소스 반도. 반도가 그 간개미 혈이처럼 쫙 이어진 데 있죠. 지금 저거는 이제 육교로 나아져 있습니다. 옛날엔 그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도로 부르는 거죠. 옛날부터 반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반도고 바로 그 반도 지내면은 까만 점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됐죠. 그럼 거기서 쭉 위로 올라가면은 테살로니키 찾았죠. 까만 점이 있는데. 예. 이 지역이 상당히 산악지대고 뭐 관광 많고 그런 데예요. 그리고 그 국경선 쫙 있잖아요. 국경선 있어서 여러분 국경선 따라서 쭉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바로 그 터키가 됩니다. 이스탄불 찾았죠? 이스탄불 까만 점 있죠? 여러분 이스탄불은 많이 가봤을 거예요. 그 가면은 그 이스탄불 위에가 블랙시가 흑해입니다. 흑해 위에 가면 러시아가 돼요. 그 밑으로 이스탄불인데 이쪽은 땅이 터키죠. 터키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리스 반도, 이 반도 왼쪽으로 가면은 이태리 반도가 나와요. 그 지중해 쪽으로 이태리 반도가 조금 더 북쪽에 있고 더 남쪽이 그리스,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터키, 북쪽으로 가면은 터키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바로 흑해를 넘어가면 러시아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지금부터 이제 이 집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라크레온입니다. 그럼 크레타 섬이 밑에 조그마한 지도인데서 빨간 색깔 저게 이제 이라크레온입니다. 이라크레온인데 이 이라크레온 사진 이건 뭐 그냥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 고향은 거기에서 한참 들어가요. 곡물과 포도주 중개상을 했고 아버지가 포도주 곡물 중개상 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저항한 터키 점령군에 저항한 독립운동가고 아버지 고향은 지금 카잔자키스 박물관이 있는 데다 그 박물관 있는 데를 가봅니다. 이 이라크레오라는 이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이런 길로 가게 돼요. 이런 길로 이 길이 참 운치가 있거든요. 여행 다니면 다 운치가 있죠. 여행 다니면서 운치 없다 하면 그 사람 죽어버려야 돼요. 여행 갈 필요도 없어요. 돈 아까워요. 그 길로 쫙 가다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바로 그 집이었고 아버지 집이었고 바로 카잔자키스가 태어난 곳. 그 자리를 집은 이대로 갑니다. 다 고쳤죠. 박물관으로 고쳐서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 사물에서 갔던 그리스 문화기행 때 갔던 찍은 사진이고 여기 나온 사진들이 딱 그때 우리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활용해도 돼요. 전시품 여러 가지 전시품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도 나오죠.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 영화 사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집이고 집 앞에 뒤에 안에 뭐 다 찍었습니다. 근데 이 조상들이 바다에서 피해 굶주린 해적들이었다. 아버지 조상들이 땅에서는 투사들이고 신도 두려우지 않고 종교가
그리스 정교 믿긴 믿지만은 그냥 힘도 안 들여 하면서 인간도 들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르바리라는 마을에서 비롯했다. 그 조상들이. 그래서 10세기경에 아랍인들에게서 찾은 크레타에서 비잔틴 황제 니키포로스 포카스 이게 대학살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아랍인들 한 곳에 모아가서 그 마을을 바르바리라고 불렀다. 그럼 바르바리라는 게 뭡니까? 그 침략자 터키인들이 살던 회교도들이 살던 마을에 이 가잔자키스 조상들이 살았다. 살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온 거죠. 이게 이제 그 침략자 황제입니다. 터키 황제. 정조부는 그라부사라는 무인도에 은신처를 만들어야 하나. 사람 없는 은신처를 만들면 뭐하냐. 해적노릇을 합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해적노릇 해가지고 정조 할아버지가 향료를 싣고 가는 배를 약탈해요. 이게 뭐냐. 계피와 육두구. 계피도 비싸거든. 이때는요. 옛날에는 향료가 엄청 중요한 품목입니다. 유럽으로 수출한 데서. 이게 육두구라는 거거든요. 이 육두구가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모르면 이런 거 나올 땐 그냥 사진을 찍어버리면 돼요. 내가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육두구 이런 걸 이제 이 육두구 나무입니다. 이랬는데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게 정조 할아버지가 그런 해적이었거든. 해적으로 저런 걸 그 무역하러 가는 배를 약탈한 해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조 할아버지 정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굉장히 이 안정된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독립투사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무기 들고 싸우기도 하고 뭐 엄청 그 독립투사 열심히 합니다. 그 수도사들이 할아버지 유고를 성역 안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용감하게 싸운 이름이 있는 독립투사입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그 어린 가잔자 기사한테 저기 너 할아버지 거다. 한번 그 두개골이 남아 있는데 칼 자국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상당히 열심히 싸웠다. 이걸 알 수 있고 갈색인 머리 다발을 넣어서 방석을 만들었고 틀림없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던 모양이다. 그건 할아버지 유품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신자인데 성직자를 싫어해요. 왜? 나쁜 일 하는 것들이라. 말이 적고 웃거나 싸움 말려들고 어느 날 귀가 중에 여자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술 취한 터키인이 아탁한 칼입니다. 칼 들고 이 그레타 여자를 막 위협하는 겁니다.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완력이 좋아요. 그 조를 박았습니다. 완력이 아주 몸집도 크고 좋아요. 근데 그냥 그 터키인을 딱 잡고 칼 뺏어 가지고는 처치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칼 기념으로 집에 갖고 와가지고는 이 어렸을 때 가잔자 키스한테 이 칼리 연필 가운데 썰어갖고 줘서 이게 그 칼입니다. 오토만들이 회교도들이 쓰던 야타한 칼. 어머니는 아직 성자 같은 분이고 하루 종일 흙 위에 몸을 굽혀 씨 뿌리고 태양과 비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추수하고 저녁이면 집 앞 돌로 만든 긴 의자에 앉아서 팥장 끼고 신에게 희망을 걸었던 그야말로 선량한 보통 농민의 표본. 자, 어머니 사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조그마한 사진을 봐도 어머니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쁩니다. 상당한 미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사진은 잘 못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 사진에 저 정도 나오면 굉장한 미녀예요. 그럼 저 미녀를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 약탈했습니다. 약탈혼입니다. 약탈혼이 흔히 뭐 몽골이나 인디아만 있는 줄 아는데 이 다 약탈혼이에요. 어릴 때 나는 아버지가 달빛 속에서 춤추는 어머니에게 덤벼들어 머리수건을 낚아채어 집으로 끌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고 생각했다. 그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간장기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입니다. 어머니 보면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 약탈한 머릿속에 또 장면을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잃어버린 머릿수건 꼭 그 우리나라에 나오는 견우증에 갔습니다. 머릿수건을 찾아 쓰고 요정이 되어 집을 나가버릴 것 같아. 항상 그래서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해요. 이 가단자키스가 머릿수건을 찾아가 떠나버릴까봐 그 견우정예가 날개 찾아가지고 날아가 버릴까봐 걱정하듯이 이게 생각입니다. 원래의 오리지널 생각 박물관이 만들어버렸죠. 그러면 그 가단자키스는 이런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손과 혈통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료 일쪽을 보십시오. 일찍 보시면은 그 작은 활자로 된 따옴표 글자가 있죠. 부모 두 사람의 존재는 내 손안에 나타나. 오른쪽은 튼튼하고 민감성이 없어. 완전히 남성적이야. 아버지도 부계야. 왼쪽은 지나칠 만큼 병력으로 민감해. 사랑했던 여인의 젖가슴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왼쪽 손바닥에 약간 저리는 통증을 느낀다. 이게 이제 두 손에 딱 내 부모를 타고나 아버지 어머니를 다 유전을 받았다. 나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는 조르바도 되고 가잔자키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본능적인 인생관 여기 다 나타납니다. 나란 인간은 대지와 바다, 여인, 별이 가득한 하늘 이런 게 바로 나다. 내 모든 감정은 그리고 지극히 추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내 모든 사상은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 바다와 나, 대지와 바다, 여인, 별이 가득한 하늘 이 네 가지가 그렇다. 참 멋진 문장이죠. 내 머릿속에는 가장 형이상학적인 문제까지도 바다와 흙과 인간의 땀 냄새가 나는 따스한 실체의 형태를 취한다. 개념이 나에게 따르려면 육체가 되어야 한다. 냄새 맡고 보고 만질 때 그때가 되어야 나는 이해한다. 내가 좋아하는 어느 비잔팀 신비주의자가 말했다. 현실을 바꿀 수가 없을 테니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자. 그랬을 때 나는 그랬고 지금도 삶에서 가장 창조적인 순간들에는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된다. 얼마나 실질적입니까? 이게 바로 간접에서 본질입니다. 가족들의 사진이고 이 그레타 선순환사입니다. 이건 뭐 간단히 넘어가도 돼요. 이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죠. 그레타 선 뭐 로마 때부터 계속 식민지 됐다가 찾았다가 뺏겼다가 또 뺏겼다가 그 심지어는 오스만 제국이 물러간 뒤에도 1차 대전 때도 또 쳐들어오고 2차 대전 때도 또 독일이 또 쳐들어오고 뭐 엄청난 순환을 겪었던 땅이 바로 그레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순환이 많았던 그런 섬이 바로 그레타. 한때는 그 르네상스 시대 그때는 베니스 식민지였어요. 이태리 사람들 여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자, 외할아버지는 어떠냐? 참 좋은 사람이에요. 1년에 2번 외할아버지가 와요. 언제 오느냐? 사위가 없을 때.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사위를 아주 싫어하고 자기 아버지도 외할아버지를 싫어해요. 그런데 가잔자키스는 외할아버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외할아버지는 활기차고 정열적인 데다가 푸른 눈에 늘 웃음을 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나를 확 껴안아가지고 하도 살이 굳어가지고 나를 껴안으면은 그냥 내 피부가 벗겨질 정도였다. 뭐 거짓말이지만 검은 양화에 쪽에 칼량한 바지를 입고 파란 얼룩무늬 하얀 목도리를 두른 모습으로 그러다 레몬 잎사귀로 따서 구운 젖먹이 에데지 꼭 이걸 선물로 자기 딸집 올 때는 에데지 구운 딱을 딱 레몬 잎 싸가지고 온단 말이야. 오면은 아버지는 꼭 없어요. 아버지는 장인 영감 온다 하면 집을 나가버리고 안 들어옵니다. 아이 뭐 장인 보지 왜? 그 집 딸을 훔쳤잖아요. 약탈했으니까 외할아버지가 싫어하죠. 딱 알겠죠. 그래서 그러나 가잔자키스는 외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고기 가져오니까. 맛있는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돼지고기가. 그래가지고 다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맛있는 거 절대 안 먹어요. 나무 있어도 입에 대지도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몸속에서 외할아버지가 살아서 기쁘다. 우리들은 함께 죽으리라. 내 속에 죽은 자가 죽지 않도록 나를 하여금 처음으로 죽지 않기를 바라게 한 사람은 외할아버지다.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은 죽음의 정복이 가능하다는 의식으로 힘을 얻는다. 이만큼 외할아버지를 좋아했단 말이죠. 아버지만 싫어해요. 그 아버지 싫어하면서 훌륭한 아내만 곁에 있다면 가난과 헐벗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도 애들 때리고 무섭게 굴어가지고 아버지만 집에 없으면 집안이 너무나 편안하고 천국이에요. 어떤 아버지인가 알겠죠? 내 영혼을 처음으로 뒤흔든 최초 욕망이 뭐냐? 자유. 두 번째는 성직자. 오로지 신부가 되려고 그랬던 겁니다.
전설집에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기름을 쓰거나 술 마시면 화가 미친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자기는 철저히 지켜요. 근데 형이나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누가 옆에서 이걸 어기면은 수요일에 금요일에 기름 쳐가지고 막 그거 먹거나 술 마시면 막 그냥 화를 낼 정도로 그만큼 철저한 신자입니다. 알겠죠? 초등학교 시절 나옵니다. 여러분 자료 보십시오. 자료 보면 3번 어린 시절에 작은 글자를 보십시오. 장식품으로 뒤덮인 지혜물로 바칠 작은 짐승처럼 치장한 나는 이제 초등학교 처음으로 입학하러 갑니다. 아버지 손목에 잡혀서 마당에 널따란 낡은 건물, 초등학교 낡은 건물 가서 애비가 말합니다. 이의 뼈는 내 것이지만 살은 선생일 겁니다. 아버지 무식한데 굉장히 똑똑해요. 참 말 잘하죠. 여러분들 글 쓰려면 이런 무식한 사람을 많이 알아야 돼요. 물론 유식한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질을 해서 남자를 만들어 달라. 그래 말하고는 아버지의 말에는 송원이가 커다란 야만인 같은 그 파테로클로스 플러스 선생은 남자를 만든 도구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하면서 아버지가 그래 말하니까 선생이라는 작자는 또 매일 이렇게 보이면서 애 만든 기술 여기 내가 쥐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나이가 더들어 박애주의적 이론에 오도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 방법을 야만적이라고 규정지었다. 체벌 금지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보다 잘 알게 되자 나는 그 선생 말, 회초리를 찬양하고 그 생각이 지금도 변화가 없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 매 맞고 캐야 된다. 어릴 때는. 이 이제 여러분 지금 뭐 옹호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전장치의 생각입니다. 자, 다시 이제 화면을 보십시오. 자를 옆에 두시고 교장이 어떠냐. 교장이 4학년 때 직접 담임이에요. 옛날 다 그랬어요. 휴식 시간에도 웃지 못하게 만들어요. 웃지 마! 소리 못 지르고 농담을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끈으로 속옷을 그냥 까내가지고는 맨살 때리고 귀찮을 때는 어디에다 막 때리고 귀전에 피가 나도록 이쪽이 귀인데 여기다가 귀를 막 때리고 참, 그 질문하면 질문 왜 하고 그냥 막 때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콜럼버스가 어떻게 아메리카를 발견했는지 가르쳐 준다면서 내일 계란 하나씩 갖고 오너라. 그 왜 갖고 가면? 갖고 가면 지가 뺏어가지고 지가 다 안 먹어요. 알겠죠? 어떤 학교인가? 자, 그 자료 2번 보십시오. 4번에 반항기가 있죠. 반항기. 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애들이 욕을 하거나 하면 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쁘고 착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잔혹한 처벌을 하느냐 보십시오. 금지된 말이나 욕 이런 걸 하면은 후춧가루로 네 안을 닦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춧가루로. 후춧가루 뭐 얼마나 혼났겠어요? 뭐 기침 나고 눈물 나고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동지회를 만들어요. 비밀 결사를 만들어 가지고 불쌍한 사람에게 자기들 옷도 벗어주고 이랬는데 이 마을에 있던 그 변호사 하나가 아주 가난한 집 이쁜 여자의 처녀애를 꼬셔가지고 이제 관계를 가지고는 그럼 당연히 결혼해야죠. 그 당시 인류의식으로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부잣집에 장가를 가버려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저거 처벌하자. 저 나쁜 변호사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든자께서 굉장히 정의감이 있었죠. 왜? 자기는 성직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류하느냐. 주교한테 가자. 주교한테 갔어요. 가서 주교한테 막 한 9시쯤요. 주교님 지금 이러면 되느냐? 바꿀까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나갈까요? 예.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면서 전화 같은 거 받을 때는 오디오를 눌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하고 해주십시오. 강의에 방해 안 되게. 그래서 이제 주교한테 찾아가서 이 동주의 이 멤버들이 공안 놈들이 가가지고는 주교한테 말이지 그 변호사 빨리 뭐 벌을 줘라.
성당에서. 여기는 그리스 지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 해놓고 이제 돌려보내놓고는 나중에 이제 가잔제키스가 동네 사람들 어른 통해서 들어요. 야, 너 죽을 찾아갔다면서? 왜 갔어? 하면 애들 놀린 겁니다. 그래놓고는 죽여를 보내놓고는 그 마을의 부자들하고 그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그 가잔제키스 어린 놈 와가지고 말이야 싸가지 없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막 그런 욕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때요? 알만하죠? 왜 그랬는가? 자, 여러분 이쪽 보면은 그 반항기 나옵니다. 반항기에 보면은 반항기 보면 그 처음으로 후추 간다고 했죠.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고생했느냐는 게 나타난 거죠. 이건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할 때고 아무리 공경에 처했어도 신 앞에서도 저항하고 투쟁하고 노래하지 않아야 한다. 아버지의 교훈이자 가장자께서 교훈이에요. 종교를 믿기는 믿되 신의 가르침도 내가 생각해 틀렸다 하면 저항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서 팔을 포개고 앉아 애원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 천국 앞에 가서 나도 넣어주십시오 하는 거. 그건 해서 안 된다. 그런 성인들 슬프다. 나는 그들이 포도원 앞에서 행인들 이렇게 구걸하는 무능이들 같다. 아주 성직자 자격이 없다. 어때 얘로 맞지 않아요? 터키인들은 무섭습니다. 해가 지면 막 방 안에 돌아다니다 나오는 여자들은 마음대로 겁탈하고 뭐 마음대로 찔러 죽이고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게 크레타가 식민지거든요. 그런 광란의 밤 지내요. 그럼 뭐 동네 사람들 몇 사람 누구 죽었다, 어젯밤에 누구 맞아 죽었다, 어떤 여자가 겁살당했다, 소문이 자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밖으로 나오면은 기가 차죠. 아버지가 그 시신들, 터키인들이 처형한 시신들이 막 쭉 이래 걸어 나와요. 이 줄에다가 시신들이 쭉 묶어가지고. 그거 가서 봐라. 손으로 아버지가 말합니다. 대추나무, 야자나무를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왜 거기에 목을 쫙 매달아놨어요. 혓바닥 입에서 축 늘어져 있어요. 한번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얼굴 돌리면 아버지가 딱 치면서 말이죠. 응? 똑바로 보라고. 그래서 딱 고개 돌리거든. 돌려가 왜 그럽니까? 터키인들이 저 잔혹성 잊지 말아라. 너도 커서 나중에 반드시 터키인들을 보복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운동 해야 된다. 그걸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래서 하도 터키인들이 이 크레타 섬에서 난동을 부리니까 낙소서 섬으로 이제 피난 겁니다. 전가족이 다 피난 거예요. 거기서 학교 다니고 한참 살아요. 그 가니까 거기는 프랑스 선교인들이 와서 로만 카톨릭 수도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거기서 다닙니다. 들어가니까 막 지동설이 어떻고 진화론이 어떻게 이런 걸 막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 학교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쳐요. 왜? 그거는 성경에 반하는 거라고. 참 미개했죠. 자, 낙소서 섬. 아까 지도에서 우리 봤죠? 낙소서 섬. 이 지도 보면은 이 지중해에서 바로 크게 옆으로 비스듬히 동서로 있는 게 크레타 섬. 바로 그 위에가 낙소서 섬입니다. 지도에는 이제 이렇게 가깝지만은 대단히 멀어요.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닌 겁니다. 어떤 학교? 바로 프랑스 선교이 낙소서 섬에서 살던 가잔자키스 집, 지금은 이제 간략한 소기념관이 되어 있는 거죠. 낙소서 섬. 이런데 여기에는 자, 요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는 전체가 국교이다시피 전부 다 그리스 정교, 동방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톨릭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전부 동방교회예요, 여기는. 동방교회 본산이 아덴이에요. 그 동방교회 똑같은 그 그리스도 동방교회거든요. 그럼 그리스는 이제 러시아도 그리스에서 그 동방교회를 옮겨가세요.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런데 러시아는 자기들이 신자 더 많다고 우리는 그리스 정교가 아니라 러시아 정교다.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동방교회입니다. 그랬는데
이 넥소스 섬에는 프랑스인이 교장이에요. 가톨릭이 들어와서 섬겨와서 도만교회 믿지 말고 서방교회, 로마교회, 로만 가톨릭 믿어라. 그래서 학교가 생긴 거거든.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이교도야, 이교도. 같은 예수를 섬기지만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교도입니다. 서로 달라요. 서로 막 전쟁도 합니다. 그때 그 원인을 알겠죠. 그 원리를. 그런 걸 머릿속에 두면서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찬 자키스가 그 프랑스 선교인 학교에서 배워보니까 다르죠. 1등을 해. 1등을 하니까 막 교장이 좋아가지고 대단히 막 한복을 해가지고는 교장이 꼬십니다. 이 하찬 자키스 어떻게 꼬시느냐. 뭐 이러지 말고 로마나 파리로 유학을 가라. 너 어찌 훌륭한 애는 유학 가야 된다. 그런 정도로. 그러면서 프랑스 말도 가르쳐 주거든. 가자니께서 프랑스 말을 너무나 잘해. 그러니까 자기가 프랑스 말 만듭니다. 프랑스, 그리스 사전을 만들어요. 이렇게. 지가 자기가 배운 단어만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교감한테 갔거든. 갔더니만 교감이 딱 보더니만 야, 이 미친놈아. 그런 걸 왜 만들어 가서 막 욕만 시키거든. 뭐 왜냐? 교감은 그리스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고 종교도 그리스 정교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는 직책상 그냥 직업상 와서 교감 노릇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로만 카톨릭에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어 이거 우리말 아니다. 가르쳐주기 싫은 거야. 근데 이놈이 공부 잘한다고 만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속으로 교감은. 그 왜 때린 거 알겠죠. 그랬는데 교장은 막 탐복을 해가지고 너 유럽 쪽으로 유학 가라. 그러니까 가자니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와요 이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이 말해요. 야, 너 저쪽으로 유학 가려면은 개종을 해야 된다. 지금 그 그리스 정교 믿어서는 안 되고 로마 가톨릭을 믿어야 된다. 서방교회 믿어야 된다. 그래 하려면은 너 부모들 허가도 받고 다 해야 된다. 그래 하겠느냐? 하겠다 이래요. 개종을 해버려요. 가톨릭 믿기로. 유학 가려면 아버지 알아야 되잖아. 아버지 그걸 알았거든. 이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좀 그 얘기야. 기독교 여자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겠어요. 버리고라도 나는 유학 가겠다. 이러니까 그 소문이 아버지한테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넥소스에 살다가 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크레타로 돌아갔어요. 돌아가 있다가 크레타에 있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개종했다 소리 듣고 원래 거기서 그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좋다고 거기 넣어놓고 왔는데 아버지가 신인당부해요 아들에게. 너 절대로 개종하면 안 된다. 우리 종교 신앙 지켜라. 그 종교는 나쁜 종교다. 말도 듣지 말아라. 공부만 해라. 근데 개종했으니까 아버지가 와요. 와가지고는 이게 한번 보십시오. 밑에 이 화면 보십시오. 밑에 거 보십시오. 이 가톨릭 개자식들아, 아들을 내놓지 않으면 불과 곡괭이 맛을 보여주겠다. 완전히 학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난동을 부려가지고. 교장이 막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이 어떠냐면, 그 수도원 안에 있기 때문에 언덕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자기 교장이 가장집에서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바구니 담아가지고 그런 거 봤죠? 바구니 네. 타고 올라가는 거, 성체 올라가는 거, 수도원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내보내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 때문에 그 자식은 3번 이 개자식 하면 꽉 내동이 치고는 일어나니까 3번 내동댕 치. 그리고 딱 태워가지고 크레타 데려가 버립니다. 그 말한 건 바로 크레타 데려가 버려요. 가서는 목욕시키고 성류 뿌리고 성지자 불러가지고 또 가톨릭 더러운 피 다 벗겨라. 아버지가 유다 아들에게 3번 침을 뱉어요. 어때? 아버지가 무서운 걸 알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들도
아버지가 가면 겁이 나가지고 말 못 붙였다 그러면 그만큼 아주 성질이 아주 고래고래 막 망나니 같은 그런 완전히 그 소문 났어요. 그랬다 그 인근 마을에다 소문난 아버지입니다. 이 가나키스 아버지가 며칠 뒤에 그랬다 자기가 찾아왔어. 왕자도 오고 뭐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자 사춘기 때 반항한 겁니다. 이쪽 보십시오. 이쪽 보면은 어머니 말하는 거 했죠. 그 변호사님이 아까 다 했죠. 그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그랬다 쓰면서 고등학생 신분들 오니까 무신론자, 저것들은 무신론자패다. 아직 신앙심이 없다. 그렇게 막 욕하고 비밀다체다. 막 야유하고 그래요. 근데 이때 아일랜드의 한 처녀가 영어를 가르치러 크레타로 와요. 와서 그 머물면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 이제 가자키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 되면은 남자입니다. 여자도 다 알아요. 근데 크레타 아주 이쁜 처녀가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니까 아주 열심히 해서 아주 또 가자키에서가 막 모범생이 됩니다. 영어를 아주 잘해요. 이 가자키에서 의학에 천재적이거든. 그래가지고 막 둘이 음악도 배우고 바이올린 시도 외우고 말이죠. 그래서 둘 사이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 간자키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때 되면 뭐 이미 다 어른 같거든. 간자키스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산에 가서 산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에일의 처녀를 영어를 가르치는데 가가지고는 바이올린 시도 외우고 하다가 아테네 이제 넥소스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섬으로 와서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한단 말이죠. 졸업하기 전에 영어를 배웠거든. 아일랜드 처녀한테, 에일랜드 처녀한테. 다 배운 뒤에 이제 드디어 아테네 대학에 합격해놔요. 합격해놓고는 떠나잖아요. 떠나기 전날 이 선생을 산 정상에 교회가 있어요. 성당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 정기 성당이죠. 그거 데려가가지고 그 가서 같이 내일 아테네를 떠났는데 마지막 이별 파티하자. 그러니까 막 여자가 좋아해요. 좋아해서 따라갔거든. 그래서 그 여자하고 관계를 가져버립니다. 그야말로 총각딱지, 처녀딱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치기를 길잡이로 산으로 가서 양치기가 뗄감 찾으러 가서 사방 다닌 동안에 돌로 지은 교회당의 어둠 속에서 에일의 처녀 영어 선생과 나는 판석 위로 쓰러졌다. 바로 성상대, 성상 있는 그 성모 눈앞이어서 그런 없이 했지만은 너무나 쾌락을 추구하는 열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고 그 둘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정영이 하고는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둘 다 눈 떠보니까 해가 쫙 뜨고 있어요. 문 열고 나오니까 일출이 장관이야. 귀로의 에일의 아가씨가 팔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절해요. 왜? 막상 그냥 욕망에 못 이겨서 하긴 했지만은 가장자께서 막 후회하는 거야. 내가 성직자가 돼야 되는 몸이잖아.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막 내일에도 가고는 빨리 이 처녀를 잊어버리겠다 하고는 개 한 마리를 선물로 보내주고는 바로 아테네로 그리스로 가버립니다. 가버리고는 그 죄를 잊으려고 대학 동안에 이쁜 여자를 만나고 이쁜 여학생들이 있어도 하나도 여자와 연애도 안 하고 관계를 안 해요. 결심이 대단하죠. 알겠죠? 이 가단자 키스가 얼마나 독조인가. 대학 가서 법학을 전공합니다. 재학 중에 글 써가지고 막 문학상도 받고 날려요. 학교 안에서. 참고 2, 3쪽을 보십시오. 참고 빨간 글씨 나오면 참고를 보십시오. 이쪽 제일 밑에 보면 대학 시절과 그 직후죠. 그 밑에 작은 글자고 젊음이 지극히 가혹하고 교만하고 이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젊음은 사라진다. 참 멋진 말이죠. 그 에일리 아가씨에 대한 죄의식 혼자 수녀원곳 찾아가요. 수녀원곳 찾아가서 기쁨에 벅차. 학창시절 마지막 해 여름 고향 돌아갔어. 동지의 벗들은 다 대학도 못 가고 그냥 일상생활
하찮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약이 생각에는 하찮은 미덕이 하찮은 악보다 위험하다. 그 자기가 죄를 저질렀던 에일리 아가씨는 떠나고 없어. 그녀와 일을 쓴 것이 병과 백합이라는 간자키스의 글이야. 나는 구원되었다. 글 쓰고 구원되었다. 대학에서 최고 점수를 띄고 졸업하니까 아버지가 여행을 보내줬다. 그 다음에 희곡, 이걸로 유명해졌고, 신문사 편집부에서 일도 했고, 프랑스도 나중에 가고, 앙리 베르송과 니체를 좋아하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다시 화면을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면은 어머니와 두 누이 동생 순이온 곳을 간단 말이죠. 자료에 없으니까 이걸 딱 보십시오. 이 순이온 곳이 크레타 섬에 있거든요. 섬에 있으니까 뭐 자기 그냥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아, 크레타는 내가 잘못했어요. 순이온 곳이 크레타 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 보면 내가 여기 갖다 대면 여기 보여요? 갖다 대는 거 보입니까? 이게 크레타 섬이거든. 이게 페로소스 반도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6개월 이어져 가지고 요 아데네잖아요. 아데네에서 동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케이프 순이온 있죠. 찾았죠. 요가 바로 지중해 끝입니다. 이 그리스 이 본토에서 최남단이에요. 최남단. 더 남단은 이제 더 남단 이게 최남단이고 더 남단 이쪽이죠. 여기인데 이거는 페람소스 반도 남단이고 그리스 본토에서는 최남단이 여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거든. 자료에 없으니까 요것만 잘 보십시오. 요 화면 잘 보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카메라를 찍어도 되고 아니 머릿속에 그냥 찍어보세요. 이게 전부 다 유적입니다. 유적이니까 싹 넘어가면 돼요. 이 절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이런이 와서 글자 쓰기나 이게 어디냐면은 돌이 갈라진 바로 이게 바이런입니다. 바이런. 다녀간 사람들이 그냥 야만적으로 다 자기 이름 쓴 거야. 바이런도 여기 다녀가면서 시도 쓰고 자기 서명을 했다 하는데 이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조작입니다. 딴 사람이 다녀갔다 소리 듣고 딴 사람이 대신 써준 거예요. 바이런 시가 이거거든. 이 시가 참 좋아요. 수년의 대리석 절벽 위에 나를 올려놓아다오. 파도와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서로 속삭임이 서로 휩쓸려 가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거기서 벽조처럼 노래하면서 죽게 해다오. 자, 빨간 글씨 보십시오. 노예들의 나라가 결코 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왜? 바이런이 여기 갔을 때 이때 그리스 전체가 터키 식민지였어요. 전체가 터키 식민지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포도주 저 술잔을 내팽개쳐라. 이게 돈주왕에 나오는 바이런이 쓴 사실 돈주왕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때 갔을 때 쓴 거거든요. 이게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자, 이 수년 곧 가는 그 길이 바로 영화 페드라 기억나죠? 페드라 영화 페드라 빨간 것이 보이죠? 페드라 라스트 씬입니다. 여러분 잡음 나오는 거 잡음 좀 여러분 잘 각자가 좀 잡음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다른 분에게 지장될 수 있습니다. 페드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촬영 금지. 누굽니까? 안소니 퍼킨슨 맞죠? 남자.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예? 여자는 누구예요? 알아보세요. 퀴즈. 예. 안소니 킨 좋아요? 나는 별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마지막 장면인데 포세이돈 신전 제일 끝에 가면 여기입니다. 수년 곳에서 수년 곳이 높은 데 있는데 언덕을 쭉 내려가면 이 끝이 돼요. 저쪽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갔던 사진이고 이 경치 참 좋아요. 밑에 내려가면 막 이런 유적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도 좋은 데 가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사진 같이 못 찍어요. 이 가는 길에 보면은 갔다가 천천히 구경하고 올 때 해가 지는 광경을 담은 겁니다. 저런 풍경 참 보기 힘들죠.
지는 해가 두 개예요. 바다에 비춰가지고. 자, 아테네에서 그 에일리의 처녀 선생과 관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한 번도 여자 성격을 자기 흐트러지지 않았다. 검술도 하고. 아테네 대학생 때 갔던 곳을 우리가 일부러 아테네 소크라테스 감옥입니다. 전설을 쓰다 소크라테스 감옥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아크로폴리스에서 이게 전부 다 이제 가잔자키스가 다녔다고 생각되는 곳을 쭉 추적하면서 아테네를 관광한 게 이제 여기다 다 있습니다. 병과 백합, 아까 얘기했죠. 에일리의 여자 선생과 그 이야기를 회귀하는 거고, 크노소스 궁전. 크노소스 궁전은 크레타 섬에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제일 볼거리가 여기 이라클레온하고 크노소스 궁전. 이거 보면 되게 크레타 섬을 떠나요. 근데 떠나지 마시고 중요한 산들 좀 보세요. 우리는 여기 산들 1박 하면서 산들 많이 봤거든요. 사진은 여기 안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이게 크레타 섬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상식을 알아두세요. 원래 이쪽에 원래 그리스가 야만국이었거든. 동방 쪽 이집트라든가 에집트 문명이 크레타 섬으로 올라오는데 1000년 걸리거든요. 에집트가 1000년 전이에요. 그리스보다 훨씬 더 빠르죠, 역사가. 그리고 이쪽 동방, 옛날 페르시아 있었던 그런 이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건너에 있던 마을, 지금은 이란이나 이런, 그쪽 문명이 훨씬 앞섰어요, 유럽 문명보다. 근데 거기에 한 왕녀가 에우로페, 이런 왕녀 이름이 에우로페예요. 그 에우로페 왕녀를 이쪽 제우스가 반해가지고 그 에우로페 왕녀를 황소에 태워서 처음으로 온 것이 크레타입니다. 그러다 그 산이 있어요, 산. 지금 가면 그 관광할 수 있어요. 산 속에서 공주를 납치해와서 관계를 가지고 왕비를 삼아요. 그게 바로 크레타 문명의 시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는 말이 그 공주 이름에서 나온 게 유럽입니다. 에우로페 공주가 와서 에우로페 문명, 크레타 문명이 올라가서 이제 페르소스 문명에서 올라간 게 바로 그리스 문명이 되고, 그게 이제 유럽 문명의 시발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전부 다 이제 그 크노소스 그 왕궁에 있던, 지금 복원 잘 해놨는데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참 황폐했어요, 이 왕궁이.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 보니까 너무나 거짓말처럼 다 꾸며놨어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이런 거 다 없었어요. 자, 졸업 후 최고 점수로 여행을 갑니다. 스포르타 평원에다가 뭐 온갖 곳을 다 다닙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체를 다니는데, 자기가 이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곳을 다 다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파리 유학까지 가거든요. 유학한 이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이제 베르그송 강의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신문사 편집 일을 하다가 10월에 프랑스 가서 베르그송과 니체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앙리 베르그송은 뭐냐면은 뭐 난생 처음 듣는 거죠. 그리스에서 뭐 아테네 대학 다녀서, 그리고 이름도 모릅니다. 니체도 이름 몰라요. 그 가서 프랑스 가서 듣는 거예요. 불을 배워가지고. 앙리 베르그송은 이제 철학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1900년 저때가 되면요, 유럽 그 진보적인 철학 세력들은 전부 마르크시스트가 되거든요. 마르크시즘, 마르크스, 엥겔스 해가지고 전부 다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인데 이제 이 기독교 신자들이 볼 때는 저 철학을 기독교 성서로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 철학을. 그러니까 이 철학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느냐. 거기에 대결로 나온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철학 사상에서는. 마르크시즘을 예방해야 된다. 실존주의라는 거야. 그 실존주의는 둘로 나눠져요. 유신론적, 귀신이 있는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기독교로는 뭐가 안 된다.
이미 신은 죽었어, 니체에 의해서. 안 믿어요. 그런데 마르크시즘 싫어. 혁명철학은 싫어. 그냥 이대로 살아, 보수파로. 그래서 나온 게 실존주의거든. 미국에서는 프라그마티즘. 이 이제 반공철학으로 나온 게 프라그마티즘이고 실존주의거든. 그런데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일부 마르크시즘을 수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마르크스 사회개혁이라든가 뭐 인간평등 그건 좋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대표가 사르트르라고. 사르트르. 까미도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앙리 베르송이나 켈케골 이런 건 뭐냐? 유신론적 실존주의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만 신학자거든. 켈케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그대로 두고 기독교 가지고는 약하니까 실존주의 사상 받아들이자. 인간의 존재. 들어가지고 신학을 좀 더 심오한 철학적인 신학의 단계로 올리자. 앙리 베르송은 뭐가 다르냐? 유심론과 진화론을 합쳐버려요. 그 다윈의 진화론을 무시할 수 없다. 저걸 받아들여야 기독교도 더 폭이 넓어지고 튼튼해진다. 그래서 승계한 게 뭐냐면 창조적 진화, 크리에이티브 에볼루션 이걸 주장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베르송 하면은 하나만 딱 외워두세요. 엘랑 비탈, 엘랑 비탈, 빨간 글씨 쓴 거 있죠. 비탈은 생입니다. 엘랑은 비약, 생의 비약. 저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다? 하나님 뜻대로 역사가 다 된다. 그 이제 뭐 부정한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역사가 다 된다고 믿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지금은 절대 다수예요. 기독교 신자 중에도 그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렇거든. 그럼 이제 역사를 움직이고 인간의 행동 결정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것도 안 되거든. 그럼 이제 이 베르송이 주장하는 뭐냐면 이걸 엘람 비탈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 내적 충동. 그 내적 충동 원인은 뭐, 뭐, 욕망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죠.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 정의감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사람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철학의 근본으로 말하면은 엘람 비탈이다. 이게 앙리 베르송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카잔차키스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상상도 못한 거야. 그래서 정교, 성경하고, 물론 법학도 알고 역사도 알지만은 철학에서 이런 걸 상상을 못한 거예요. 놀래버리죠. 딱 알겠죠. 얼마나 놀래는지. 그 다음 니체입니다. 학위 논문이 니체거든. 왜? 너무나 새로운 거야. 자기는 신을 믿어왔는데 신은 죽었다. 놀랄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이런 걸 배우고 이태리 경제에서 그랬다 가서 민중어 채용 운동을 합니다. 영어로 자서전 보면은 아버지가 야, 너 아테네대 졸업하고도 빈둥거리니까 아버지가 야, 너 뭐 지방의회나 군 뭐 그랬다 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해라. 아버지 난 모자라 안 됩니다. 파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파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저런 걸 배운 거죠. 파리 가서 파리에 나무집 마스카라를 한 여인 화장 이렇게 막 눈썹을 갖다 붙인 거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러나 또 놀랍죠. 또 이쁘죠. 음원한 성당들 보고는 그리스하고는 너무나 달라. 그래서 좀 우울해 보여. 그리스는 밝거든요. 프랑스는 또 독일이나 북유럽보다는 상당히 밝아요. 그러나 그리스에 비하면 어두운 거야. 그리스는요, 그야말로 생이 약동하는 나라입니다. 기후 자체도. 프랑스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자료 3쪽을 보십시오. 3쪽 보면은 6번 유학 시절 니체와 만나는 겁니다. 도서관을 갔거든. 그러니까 예쁜 학생을 만나요. 한 소녀가 오더니만은
그 밑에 보십시오. 이 여학생이 니체 아느냐 물어. 니체 모른다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야. 대학생이라는 게 니체 이름도 못 들었어. 그래. 니체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모르는 거야. 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가잔제기스가 부끄럽죠. 그 모르면 큰일 난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건데 바로 이 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그래 벌어진 게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 자료 3쪽에 유학 시절 니체 만남인데 그것만 한 소녀가 다가와가지고는 온통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위대하고 격렬한 투사인 그리스도의 적 바로 니체입니다. 적이 나를 기다렸다. 처음에 그는 나를 완전히 공포로 몰아넣었다. 교만과 뻔뻔스러움, 굽힐 줄 모르는 이성, 파괴하려는 광포한 분노, 냉소와 비웃음, 사악한 비웃음은 물론이고 악마의 발톱과 도가 날개도 뚜렷하게 그 무엇이나 다 갖추어졌다. 미치 악마처럼 보이는 거야. 하지만 나는 그 격렬함과 자부심에 비틀거렸고 위기에 도체 마치 굶주린 맹수와 어지러운 난초들이 가득한 시끄러운 밀림으로 들어가듯이 두려움과 열망을 느끼며 니체를 안 읽을 수가 없어. 그 심정을 알겠죠. 나는 위대한 무신론자인 승유자의 고뇌에 너무 깊이 공감했고 옛 상처들이 너무 심하게 쑤시기 시작하여 나는 그 피투성이 발자취를 따랐으며 이미 건너온 다리를 과감하게 내가 배운 건 완전히 엉터리구나 싹 버립니다. 지루한 절망과 용맹성의 터전으로 완전히 홀로 들어가지 못하는 비겁하고 질서정연한 차분한 사람에 대해 수치를 느꼈다. 나의 젊은 시절 중 가장 중대하고 가장 굶주린 순간에 니체는 나에게 견실하고 용맹한 장군을 주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독립성을 주셔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통치를 신에게 맡겨왔어. 그 니체를 공부하고 나니까 신만 믿어서 안 되겠구나. 결국 내가 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우리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차례가 왔는가. 악마적인 교만의 산들 바람이 내 이마를 스쳤다. 딱 알겠죠? 이래 됩니다.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래서 니체가 대면했죠. 창필 무릅쓰고 공부합니다. 이탈리아 격렬히 고향을 갔거든.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같은 고통이 없어. 프랑스 같은 고통은 더 없어. 세상이 그리스보다 훨씬 풍요하며 넓고 아름답다. 그 대신 아름다움은 항상 내게 죽음의 뒷맛을 남겼다. 나는 내 영혼, 내 삶을 어찌해야 될지 몰랐다. 나는 영원한 문제들에 대한 회의와 반항을 어쩔 수 없었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자기 보냈던 청소년 시절이 완전히 그냥 헛개비야. 자, 자료 3쪽 보십시오. 3쪽 이제 내가 읽어드렸던 거 밑에 파리에서 3년 하숙집 주인이 하도 카잔자키스가 맨날 고민하고 막 찡그렸으니까 병자인 줄 알았대요. 병자잖아. 이태리건이 귀향했죠. 작은 글씨 보십시오. 만약 내가 신이라면 나는 불면생을 마구 나누어주고 아름다운 육체와 과감한 영혼이 다시는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젊은이를 생각한다. 아름다운 자와 추한 자를, 용감한 자와 비겁한 자를 모두 똑같은 똥구덩이에 입혀놓고는 구별도 하지 않고 발로 짓밟아 몽땅 똥물로 만든 신은 과연 어떤 작자란 말인가? 쉽게 말하면 신 너 틀렸다. 어떻게 우리 세상에 이러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구분도 안 하고 그는 외롭지 않거나 능하지 않고 아니면 그저 이해조차 못하는지도 모른다. 신에 대한 비난이죠. 일단 알겠죠? 이 상처가 어떤가? 자, 나는 상처를 받고 그리스로 돌아왔다. 날아간 그리스로 돌아와서 가다가 어떤 새가 한 마리 딱 날아가니까 일하는 농부 보고 저 새 이름이 뭐죠? 물으니까 농부가 그래 말해. 가엾은 양반. 왜 신경을 써요?
잡아먹지도 못할 셈인데 나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웃어대기만 하는 계집아이로구나. 나는 내 영혼을게 자주 말해. 그런데 내가 소노미에 둘러싸인 키피시아 아데네 북쪽 교회는 오두막에서 하던 중에 어둠의 광채는 그래서 그냥 내가 정말 인생 의미가 뭐냐 찾으려면은 혼자 한번 돌 닦아 봐야 되겠다. 오두막에 여기서 아주 이름 있는 시인을 하나 만납니다. 그게 앙겔로스. 나중에 막 노벨상 후보될 정도로 그리스의 대시인이거든.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 둘이 의기투합합니다. 왜? 카자흐스탄은 무명이지만은 워낙 해박하고 그 인생을 고민하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아주 배짱이 맞아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가 만나가지고 신앙심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웃 양복자의 하나가 죽으니까 이 앙겔레스도 그 위대한 시인인데도 그 그리스 정교 신앙을 그대로 믿고는 성서에 나오는 죽은 자를 막 기도해가지고 되살렸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하나 있으니까 그 시신을 카잔자키스는 버리든지 처리하자. 앙겔로스는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내 신앙심으로. 시인이랍시고. 그래서 놔두고는 막 자기 입을 대고 숨 붙어넣고 살날 걸로 기도하고 축복을 내라. 안 살아나. 밥솥을 해도 그러면 카잔자키스는 겁나고 더러우니까 밖에 나갔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못 살려내고 그냥 있거든. 신부님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바닷가 나가가지고 앙겔레스가 말해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나는 부활시킬 힘이 없다. 그래 말하는 그 시인도 엉뚱하고 카잔자키스도 엉뚱한 경험을 한 거죠.